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 설명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메인 메서드. 그러니까 이름은 단어는 사용했었던 적이 있었죠. 메서드라고 하는 용어는 제가 사용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프로그램의 시작점이 되는 곳을 메인 메서드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네. 메서드라고 하면 기능 블록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능 블록.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하기만 계산해주는 기능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 중에서 이 기능을 더하기라고 하는 기능이 필요할 때마다 이 기능을 불러다가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코드 블록을 메서드라고 부르는 거고요. 더하기를 할 때에는 더하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값들을 이 더하기라고 하는 기능에다가 보내줘야 되겠죠. x하고 뭐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하는 숫자와 5라고 하는 숫자를 더해줘 라고 넣어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더하기라고 하는 기능은 결과는 15입니다 라고 되돌려 주겠죠. 예를 들어서 뭐 120이라고 하는 숫자와 만약에 50이라고 하는 숫자를 더해줘 라고 해서 넘겼어요. 그러면 결과는 뭐라고 출력이 될 거냐면 170입니다 하고서 결과를 출력을 해줄 거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기능에게 전달해주는 값,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add라고 하는 기능을 수행해 주세요 라고 메서드에게 전달해주는 값을 아규먼트라고 부릅니다. 이런 값들, 뭐 10이나 120, 5나 50 이런 값들을 아규먼트라고 부르고요. 메서드가 자기가 해야 될 기능들을 전부 다 수행을 한 다음에 되돌려주는 값, 결과는 이거야 라고 결과로서 되돌려주는 값을 return value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환값. return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return 되는 이 값의 타입이 뭐냐? 그러니까 뭐 int가 되느냐, 아니면 뭐 더블이 되느냐 이렇게 라고 하는 그런 것을 return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용어들은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코드에서 주석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서드를 정의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어떤 수식어가 나오고요. 리턴 타입이 있어야 되고요. 메서드 이름이 있어야 되고 파라미터들에 대한 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괄호가 있고요. 중괄호 안에 메서드가 해야 될 일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에 그 장에서 아규먼트라고 하는 용어를 썼었는데요. 아규먼트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메서드에게 전달해주는 값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메서드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면은 10이라고 하는 값과 5라고 하는 값을 전달을 받아서 내부에서 x 더하기 y라고 하는 어떤 실행을 하기 위해서 전달받은 값들을 저장하고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저장하고 있는 변수가 있어야 돼요. 메서드를 불러주는 곳에서 전달해주는 값들을 그 코드 블록 내부에서 임시로 저장하기 위한 변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선언하는 변수, 이 아규먼트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선언하는 변수를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는 변수 이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파라미터에 저장되는 값을 아규먼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규먼트는
파라미터는 그 아규먼트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 이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용어들 이해되시나요? 용어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메인 요것도 메서드예요.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죠.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다가 여기서 어떤 함수를 호출을 해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걸 함수 호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say hello 이렇게. 그러면 그 코드 블록으로 가요. say hello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코드 블록으로 가요. 그 안쪽에 있는 코드들이 실행이 돼요. 안쪽에 있는 코드들이 실행이 된 다음에 이게 모두 끝나면 그 코드를 불러준 곳으로 되돌아가요. 되돌아가면 그 밑에 있는 코드가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코드에서는 또 다른 코드를 호출하고 있죠. say age라고 하는 코드를 호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코드, 그 이름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안쪽에 있는 코드들이 실행이 돼요. 그리고 나서 되돌아옵니다. 이게 메서드를 호출했을 때 일어나는 동작이에요. 너무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으세요. 직접 만들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니까요. 새로운 저희 열려져 있었던 파일은 전부 닫겠습니다. 파일 전부 닫았고요.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게요. 새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오른쪽 클릭 New. 그 다음에 자바 프로젝트. 자바 프로젝트 선택해 주시고요. 6번째 프로젝트입니다. 랩 6번 메서드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프로젝트를 만드는 화면이죠. 프로젝트 이름 넣어주시고요. 나머지는 바꾸실 거 없으세요. 나머지는 그냥 기본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피니쉬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프로젝트 밑에는 src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src라고 하는 폴더 밑에서 이번에는 패키지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패키지 이름은 edge.java.method 1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키지 피니쉬 하셔가지고 패키지 만들어 주시고요. 패키지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클래스 이름은 method main 1번이라고 할게요. 패키지는 method 1번 패키지고요. 메인 클래스. 여기 public static void main 체크해 주세요. 네, 그리고 finish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고요. 위쪽에서 용어들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하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라고 하기도 하고요. 메서드라고 하기도 하고 번역은 우리말로 번역은 안 돼요. 번역은 안 되고 그냥 메서드라고 하고요. 메서드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냐면 프로그램에 반복이 돼도 되고 안 되고 수도 있어요. 프로그램의 기능을 코드 블록으로 작성하는 것, 뭐 이런 정도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능이다라고 하는 기능.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을 출력한다거나 나이를 출력한다거나 더하기를 해준다거나 빼기를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능입니다. 아까 저희는 어떤 기능을 사용했었냐면 스퀘어 루트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을 했었어요. 우리가 그 수학에 있는 기능 중에서 루트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고 싶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들어준 기능을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난수를 만들어내고 싶었죠. 난수를 만들어내고 싶으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랜덤이라고 하는 거에서 만들어준 next int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했답니다. 이해되세요? 그쵸? 스퀘어 루트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했더니 어떤 값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숫자를 계산해서 되돌려줬고요. next int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했더니 난수를 만들어줬어요. 이런 게 뭐다? 이게 메서드다라고 합니다. 메서드. 어렵지 않죠? 메서드라고 하는 개념은 어렵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주 사용되는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루트라고 하는 수학 계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난수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기능이 있고,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때로는 날짜를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이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인지 이런 정보를 알아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만들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가 미리 만들어준 거예요. 대신에 약속한 거죠. 뭐 난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next int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라. 이름을 불러라. 그 다음에 루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sqrkey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계산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능을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그 코드에다가 이름을 붙여 놓은 것. 그게 메서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런 메서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메서드는 클래스 안에서 정의해 줍니다. 그래서 메인도 메서드. 클래스라고 하는 블록 안에서. 그 클래스 블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클래스라고 하는 블록 안에서 위치는 어디냐가 상관없어요. 위쪽에서 만들든 아래쪽에서 만들든 위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작성하느냐 나중에 작성하느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어디 안에만 있으면 된다. 클래스 안에서만 그 메서드를 만들어 주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메서드는 다른 메서드 안에서는 정의할 수 없어요. 자바에서만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언어 몇 가지 다른 언어들은 메서드 안에서 메서드를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이 있어요. 파이썬과 같이 그런 언어들이 있는데 자바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드리는 거는 자바에서 한정된 그런 기능들입니다. 메인이라고 하는 게 메서드인데요. 메인이 메서드인데 이 메인이라고 하는 거 안쪽에서 메서드를 만들 수는 없다. 이것도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주의하셔야 될 점이고요. 자, 그러면 메서드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메서드를 정의하는 방법. 정의한다라고 하기도 하고 선언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방법. 메서드를 정의하실 때는요, 일단 수식어가 나와요. 지금부터 제가 대괄호를 쓰면은요, 여기서의 대괄호의 의미는 생략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수식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얘기고요. 리턴 타입이라고 하는 게 와요. 리턴 타입이라고 하는 게 오고요. 그 다음에 공백이 있어요. 공백이 있고 메서드 이름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소괄호를 반드시 써줘요. 그러니까 제가 생략 가능한 거를 괄호로 쓰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괄호라고 하는 게 메서드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략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이걸 쓴 거예요. 대괄호를. 메서드 이름을 만들고 메서드 이름 옆에 소괄호를 써주고요. 소괄호 안에서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해요. 그럼 파라미터라고 하는 용어가 또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중괄호를 쓰는 거예요. 이 중괄호 안쪽에서 여러 가지 코드들을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실행 문장들을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자, 메인이라고 하는 걸 볼게요. 메인이라고 하는 걸 보면 public static, 이게 수식어예요. 수식어. void라고 하는 게 return 타입이에요. 메인이 이름이에요. 메서드의 이름이에요. 이름. 그리고요, 이거 변수 선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어떤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선언하는 변수다. 근데 그 변수가 문자열들의 집합, 즉 문자열들의 배열이다 라고 선언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파라미터 선언이에요. 메서드 이름과 파라미터의 선언은 무엇으로 구별하시냐면 괄호로 구별을 해요. 메인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파라미터가 하나고 그 파라미터는 스트링 배열이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가 메서드 시작하는 부분, 여기가 메서드 끝나는 부분. 그래서 중괄호가 메서드가 시작했다, 메서드가 끝났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부분. 이게 메서드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메서드를 만들면 누군가가 이 메서드를 부르는 거예요. 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자바 런타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자바 실행 환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시켜 줄 때 호출하는 메서드가 바로 메인 메서드예요. 메인 메서드. 그 이외에 다른 메서드들은 우리가 직접 불러줘야 돼요. 직접 불러줘야 돼요. 자, 이게 정의하는 방법이고요. 자, 일단 수식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먼저 정리를 먼저 하고 갈게요. 메서드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수식어들에는 public, private, static 말고도 더 있어요. 등등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고, 리턴 타입에는 리턴 타입을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데이터 타입이에요. 데이터 타입. 메서드의 실행이 끝난 후 메서드 이렇게 할까요? 리턴 타입이란 메서드의 실행이 끝난 후 메서드를 호출한 곳으로 반환되는 데이터의 타입을 리턴 타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숫자를 반환해 준다 그러면 숫자 타입이 되는 거고, true나 false를 반환해 준다 그러면 불리언 타입이 되는 거고요. 문자열을 반환해 준다 그러면 스트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는 것은 메서드 이름 바로 앞에, 메서드 이름 바로 앞에 오는 거는 인트냐, 더블이냐, 불리언이냐, 스트링이냐 이런 것들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이터의 타입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void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은 본 적이 없어요. 그죠? void라고 하는 거는 본 적이 없죠. void는 뭐냐면 void는 메서드가 반환하는 값이 없다는 뜻이에요. 메서드가 반환하는 값 혹은 데이터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메서드가 어떤 기능을 하기는 하는데, 하지만 그 기능 수행한 결과로서 무엇인가 되돌려주는 건 없는 거예요. 되돌려주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되돌려주는 그 데이터의 타입이라고 하는 것도 없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void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메인이라고 하는 거는 끝날 때 자바 런타임한테 뭔가를 되돌려주지 않아요. 그런 의미예요.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으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오후에 계속 이거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파라미터 선언이라고 했어요. 제가 여기서 파라미터 선언. 자, 수식어에 대한 거 그냥 간략하게 좀 넘어갔고요. 리턴 타입이 뭔지 설명드렸고요. 이름은 변수 이름 만들듯이 우리가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 파라미터를 선언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 파라미터가 뭐냐? 있을까요? 파라미터를 대부분의 책에서는 매개 변수라고 쓰기도 하고요. 인자라고 쓰기도 해요. 네, 근데 저는 이 인자라는 용어는 별로 쓰고 싶지가 않아요. 별로 제가 좋아하는 용어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매개 변수는 저도 가끔 사용을 합니다. 여기 뭐 변수라는 의미가 이거를 말 그대로 옮기면 뭔가를 매개 해주는 변수란 뜻이에요.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것은 매개한다라는 게 어떤 뜻이죠? 뭐 중간에서 뭔가 역할을 하는 거를 매개한다라고 하죠. 네. 그래서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는 변수다라고 해서 매개 변수. 영어로는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하면 이런 거. 그 메서드, 쉽게 얘기하면 메서드의 입력값.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메서드를 호출하는 곳에서 메서드에게 전달하는 값. 요거는 괄호로 할게요. 메서드의 입력값을 저장하기 위한 지역 변수. 그러니까 값을 저장하기 위한 지역 변수예요. 메서드를 호출하는 곳에서는 메서드한테 어떤 값을 전달을 해요. 대부분. 안 할 수도 있고. 메서드한테 값을 전달하지 않으면 파라미터는 선언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 경우에 여기는 생략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메서드를 호출하는 곳에서 값을 전달을 해요. 그럼 그것을 그 전달받은 값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역 변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는 거예요. 메서드의 입력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메서드에게 전달되는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선언해주는 지역 변수를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는 아규먼트를 저장하기 위한 지역 변수라고 얘기해요. 여기서는 이제 또 아규먼트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죠. 아규먼트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어요. 이게 인수, 우리말로 인수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메서드를 호출하는 곳에서 메서드에게 전달하는 값. 제가 인자라고 하는 용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헷갈려요. 인수, 인자. 영어로는 완전히 달라요. 파라미터와 아규먼트가 완전히 다른 단어인데 책들에서 번역하기를 파라미터를 인자라고 번역하고 아규먼트를 인수라고 번역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별로 인자와 인수라고 하는 번역어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냥 파라미터, 아규먼트라고 부릅니다. 저는. 약간 일본식 한자의 그런 잔재. 네, 요 정도가 여러분들이 메서드에서 기억하고 계셔야 될 용어들이에요. 메서드에서 기억하셔야 될 용어가 일단은 메서드, 그 다음에 수식어, 리턴 타입, 파라미터, 아규먼트 이런 정도의 용어들을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뭔지를 기억하시면
만드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메서드의 역할이 무엇이고 무엇을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메서드 정의와 사용. 자, 여러분들 줄바꿈을 막 하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 1이라고 제가 썼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줄바꿈을 넣고 싶고요. 그 다음에 1하고 출력하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자, 실행하면 이렇게 되겠죠. 1하고 2 사이에 줄바꿈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빈줄이 하나가 들어가 있죠. 빈줄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너무 번거롭잖아요. system.out.println 길게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기능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게 그냥 new, line 이렇게만 하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빈줄 하나가 출력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런 기능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할 거니까. 이런 게 간단하게 system.out.println 이렇게 길게 하지 말고 짧게 new line 딱 이렇게만 하면 이런 기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여기가 main이라고 하는 메서드의 끝이에요. main 메서드의 끝입니다. 자, 여기는 클래스의 끝이에요. 그렇죠? 메서드 메인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끝이에요. 우리가 메서드는 어디서 만들어준다? 클래스 안에서 만들어준다. 제일 위에서 정리를 했던 게 뭐냐면 메서드는 클래스 안에서 만들고 다른 메서드 안에서는 못 만든다 그랬어요. 그럼 만들 수 있는 위치가 여기나 여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가 메서드를 만드는 위치란 얘기예요. 지금 메인이 들어가 있는 이 위치가. 클래스 안에서 만든 거잖아요. 클래스 안에서. 어디서 만들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밑에다 만들어 볼까요? 적당하게 빈칸 정도 좀 주시고요. 위쪽하고 아래쪽 구별되게. 일단은 퍼블릭 스태틱은 그냥 주세요. 퍼블릭 스태틱 그냥 주고요. void가 return type, new line 이게 메서드 이름. 괄호 반드시 있어야 돼요. 괄호는 생략되면 안 돼요. 제가 아규먼트가 없어도 파라미터 선언이 없을 때 파라미터 선언 부분들은 생략할 수 있지만 이게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생략할 수 있지만 괄호 자체는 생략하면 안 돼요. 괄호 자체는 자, 이렇게 괄호까지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괄호. 이게 메서드를 선언하시는 방법. 다른 메서드 바깥 부분에서 메서드를 선언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정의가 메인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이건 보기만 하십시오. public static void new line 이러면 안 돼요. 에러 내용이 뭐냐면 illegal modifier가 들어갔대요. new line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대해서 illegal modifier가 들어갔대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public static 이런 게 안쪽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위쪽에서 수식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어로는 수식어는 modifier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잘못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것만 빼볼까요?
보이드? 그래도 안 돼요. 보이드라고 하는 거는 자, 메시지 다시 보여드릴게요. 메시지 다시 보여드리면 보이드라고 하는 거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게 메서드는 메서드 안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클래스 안쪽에 있어야 되고 다른 메서드 바깥쪽에 있어야 돼요. 보통 여러분들이 그 초보자들이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중괄호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세요. 중괄호를 빼먹고 여기다 이렇게 쓰시거든요. 이러한 실수들을 많이 하세요. 이런 실수들을. 그래서 그 중괄호 위치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중괄호 위치 때문에. 메서드는 클래스 안에서 만드는 거고 메서드 안에서 메서드를 만들 수는 없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기다가 이거 한 줄 넣으십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Run as Java application 하고 실행하시면 아까랑 똑같죠. 자, 어떻게 실행이 됐는지 그 실행 과정을 볼게요. 자바 런타임이요. 메인을 실행을 해요. 그러니까 메인을 불러줘요. 자, 지금부터는 호출한다, 불러준다 라고 하는 것을 호출한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바 런타임이 자바 실행 환경이요. 자바 실행 환경이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메인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불러줘요. 그러니까 메인 기능을 실행시키는 거예요. 메인 기능이 실행이 되면 그 안쪽에 있는 코드가 순서대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실행되는 게 1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 출력을 했어요. 자, 그 다음 라인이 실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다른 메서드를 호출을 한 거예요. JRE가 메인을 호출하듯이 메인이라고 하는 기능이 new line이라고 하는 기능을 호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위치에서 어디로 가냐면 이 위치에서 메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찾아요. 죄송합니다. new line이라고 하는 이름을 찾아요. 그 이름으로 점프를 하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면 그 이름이 있는 코드 블록으로 점프를 하는 거예요. 이때 여기에 괄호 안에 아무런 값이 없죠. 아무런 값이 없으니까 얘가 전달받는 게 없어요. 전달받는 게 없으니까 변수를 선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얘가 하는 일은 얘가 실행 기능이에요. 실행 기능. 그러니까 여기에다 빈 줄 하나를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얘가 할 일이 끝. 얘가 모든 할 일이 끝나고 나면 이게 메서드가 모든 할 일이 끝나고 나면 어디로 되돌아간다? 메서드를 불러준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메서드를 불러준 곳으로 되돌아갔죠? 그럼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그 다음에 할 일은 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출력하고 뭐가 끝났어요? 메인 메서드가 끝났죠? 그러면 자바 런타임은 프로그램 끝났구나 하고서 콘솔을 끝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렵지 않죠? 메서드를 호출하면 그 메서드가 있는 곳으로 가서 메서드 내부에 있는 기능 블록을 수행하고 기능 수행 블록이 끝나고 나면 메서드를 불러준 곳으로 되돌아와서 그 다음부터 또 이제 실행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메서드를 호출한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서드 호출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를 메서드 호출. new line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코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코드가 new line 메서드를 선언하는 부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메서드를 만들어주는 부분. 메서드에 대한 정의, definition, 메서드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는 부분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뭐 랜덤에 있는 next int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JDK 안에 next int라고 하는 메서드가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next int라고 하는 거를 불러주니까 JDK 안에서 난수를 만들어줬고 만들어진 난수를 그 위치에다가 던져준 거예요. 결과값. 그러면 우리는 그 next int에서 되돌려 받은 값을 변수에다 저장하고 그 난수들을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메서드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하나만 더 만들어 보고 저희가 점심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메서드는 파라미터가 선언되지 않은 메서드예요. 그러니까 그 빈줄을 한 줄만 출력을 하고 몇 개의 줄을 출력해라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달받을 값이 없는 거예요. 한 줄 출력해라, 두 줄 출력해라, 세 줄 출력해라 이렇게 목적어를 전달받지 않는 그냥 무조건 호출하면 무조건 한 줄만 출력하고 끝나는 그런 기능이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몇 줄을 출력해라, 몇 줄 실행할 때마다 얘는 좀 달라지겠죠. 그 몇 줄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넘겨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름은 비슷한데 라인에다가 s를 하나 더 붙일게요. 메서드를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아규먼트가 있는 메서드예요. 조금 올릴게요, 제가. 일단 퍼블릭 스태틱은 무조건 붙일게요. 당분간 제가 클래스에서 모디파이어라고 하는 걸 설명드리기 전까지는 무조건 퍼블릭 스태틱은 붙일게요. 보이드라고 하는 것은 반환하는 게 없다는 그런 의미고요. 메서드 이름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기능을 생각을 해보시면 한 줄 출력하겠다, 두 줄 출력하겠다, 세 줄 출력하겠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기능이에요. 줄의 수를 우리가 전달을 받아야 돼요. 몇 줄, 줄수, 그죠? 그러면 줄의 숫자는 데이터 타입을 뭘로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 타입 중에서 불리언, 인트, 더블, 스트링. 인트, 그죠? 두 줄, 세 줄, 네 줄 이런 식으로. 인트로 변수를 하나 선언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인트. 그리고 뭐 개수니까 넘버라고 할까요? 이게 변수 선언. 값은 아직 전달되기 전이에요. 여기에는 값이 아직 들어오기 전이란 말이에요. 넘버라는 게 있다까지만 알면 돼요. 넘버라는 게 있다까지만 알면 되고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int i는 0부터 i는 넘버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무엇을 반복하는 거다? 출력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1이 오게 되면 i는 0부터 1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한 번 반복이 되는 거고요. 여기 2가 오면 0부터 2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0, 1 두 번이 되는 거고요. 여기 3이 오면 0부터 3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0, 1, 2 세 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반복 횟수가 얘는 반복 횟수가 되는 거예요. 반복 횟수. 그 반복 횟수만큼 뭐라는 거예요? 빈줄을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빈줄. 자, 우리는 이 메서드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다고 해서 이 메서드가 실행이 될까요? 실행해 보세요. 출력문에서 뭔가 바뀌는 게 있는지. 바뀌는 건 없어요. 1, 2 하고 끝났어요. 그쵸? 이걸로 끝났죠.
얘를 만들었다고 해서 뭔가 바뀌는 게 없어요. 왜? 메서드를 정의해야 한다, 메서드를 선언한다는 얘기는 그 메서드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라고 하는 코드를 작성한 것뿐이에요. 실제로 이 코드가 실행되는 건 언제 실행이 돼요? 누군가가 얘를 불러줘야 돼요. 그렇죠?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얘는 실행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위쪽에 있는 new line은 우리가 불러줬단 말이에요. 1번하고 2번 사이에서 얘를 실행해라 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부르니까 여기 있는 안쪽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얘는 불러준 적이 없어요. 메서드를 만들기는 했지만 불러준 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불러볼까요? 여기에서 new lines 이번에는 두 칸만 할까요? 두 칸만. 이게 new lines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argument B를 전달을 한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값 2를 메서드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이렇게 메서드를 호출하는 곳에서 전달해주는 값이 있죠. 이 값을 아규먼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2줄, 3줄, 4줄. 우리가 프린트할 때 그랬잖아요. 1이라고 출력해라. 아니면 어떤 변수의 값을 출력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는 printl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하면서 println이라고 하는 메서드한테 문자열을 전달하기도 했었고, 어떤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을 전달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무엇을 출력해야 될지를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기능한테 이런 거를 출력해라 라고 전달해주는 그런 값을 뭐라고 부른다? 아규먼트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함수한테 2개의 new line을 그려라 라고 값을 준 거예요. 2라고 값을 준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2라고 하는 값을 얘가 어디에서 저장하고 있냐 하면 new lines가 number라고 하는 변수에다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number라고 하는 변수. 그리고 그 number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서 반복문이라고 하는 기능을 하고 그 기능대로 수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 함수가 전달받은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변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변수를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변수를 뭐라고 부른다? 파라미터라고 부른다. 파라미터. 이제 파라미터와 아규먼트 차이점 아시겠죠? 사실 파라미터와 아규먼트는 같은 거예요. 아규먼트가 값이고 걔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가 파라미터. 같은 거라고 보셔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보통 파라미터와 아규먼트를 혼동하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 몇 줄 들어갔어요? 2줄 들어갔죠. 여기는 1줄, 여기는 2줄 들어갔어요. 원하는 만큼 이제 우리는 만약에 3줄을 출력하고 싶으면 이것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함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전달하는 아규먼트만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실행하면 여기가 3줄이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만들어 놓고 그 기능을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쓰려고 하는 목적, 그 목적으로 만드는 코드를 뭐라고 부른다? 메서드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중괄호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클래스 안에서 우리가 메서드를 굉장히 많이 만들 거고요. 메서드 안에서 뭐 for문이나 if문 같은 것도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되게 코드들이 중첩이 되게 많이 될 거예요. 중첩이. 그런 거 많이 주의해 주시고, 네, 용어 일단 크게 메서드, 그 다음에 return type, 파라미터, 아규먼트. 일단 요 정도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만. 질문 있으십니까?